비우면 보이는 것들. 속박은 우리의 삶을 바닥이 없는 늪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는 나 자신도 잃어버리고 결국 삶의 모든 것을 외부에게 빼앗기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인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데 소중한 돈과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합니다. 잡다한 물건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무력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질에 들어오고 나감이 균형을 이루어야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사재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안에 물건이 떨어질까봐 불안해합니다. 이런 경향은 중년 혹은 노년층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 빈곤을 경험한 탓으로 할인 행사만 하면 물건을 잔뜩 사들입니다. 그 물건들을 다 쓸 때까지 많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해서 못다 쓴 물건 때문에 신제품이 출시되어도 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써보니 품질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물건도 꾹 참고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변질되기 쉬운 식재료의 경우 맛은 물론 신선함조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와 관련된 욕망이 끊임없이 뒤따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공간을 좁게 만들고 내면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그 대신 식물이나 멋스러운 조명으로 장식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두운 공간에 빛이 들어 시야가 뚜렷해지고 우리의 내면도 밝아져 초조함과 걱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물건을 지나치게 쌓아두면 더 근심스럽고 초조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그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워지고 그 많은 양을 다 소진할 생각에 여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관에도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적잖은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분주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 같은 분주함은 조금도 유익하지 않으며 내면은 점차 더한 무력에 빠져들고 맙니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행복은 찾기 어려워집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소유한 것들이며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돈은 부수적인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줄 뿐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결코 사줄 수 없습니다. 과도한 욕망이 차지한 삶의 공간을 되찾아 비어있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망에 통제당하거나 욕망에 집어삼켜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심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주의는 심리적 물질적 부담을 내려놓고 우리를 무거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깃든 탐욕을 걷어내면 삶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욕망에 저항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일은 우리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주의는 내려놓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선택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잡다한 생각을 떨쳐낼 때 가장 깊은 내면의 갈망을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욕망에 저항하고 싶다면 나와 연결된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는 시간과 공을 들여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부정적 에너지만 심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일찌감치 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업무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의 90%는 쓸모없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저 잡다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을 할 때 머리로는 정신을 집중한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업무와 무관한 일에 한눈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에 뭘 먹을지, 동료가 어떻다든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이런 잡념에 빠져들수록 업무 의지는 떨어지고 일도 지연됩니다. 게다가 일은 미루면 미룰수록 그 양이 배로 불어나기에 심리적 피로감은 무척 커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물건을 쌓아두고 삽니다. 또 무언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는 충분한 자신감이 없어서입니다. 커져가는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고도 진실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치 않은 90%에 신경 쓰기보다 중요한 10%에 전념함으로써 더 큰 수확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일수록 더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이라고 불리는 감정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독립적 사고를 통해 인생의 길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땐 거절하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들 좋다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유독 자신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추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없을 때는 얻지 못함을 걱정하고 얻은 후에는 잃을 것을 염려하느라 번뇌가 뒤따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명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마음에 그 어떤 장애물이나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일의 득실이나 성패에 치중하지 말고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돈하고 편히 쉬고 싶다면 내가 머무는 환경이 평화로운지를 우선 살펴보세요. 마음을 심플하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집도 심플하게 청소하면 됩니다. 입지 않는 옷은 모아서 정리하고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도 잘 모으고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등 청소를 해보세요. 집 안을 쓸고 닦다 보면 깨달을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플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청소해 보세요. 집안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누군가가 아닌 오직 나만이 스스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정감은 물질과 인간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감이 충만해지면 버리지 못할 물질은 없음을 알게 되고 누군가의 부재로 세상이 무너지는 일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물건만을 곁에 남기고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욱 가볍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세요.
그 무엇을 내려놓든 나는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할 때 기준을 두어 분류해 보세요. 어떤 일이 긴급한 것인지, 어떤 일이 중요한지, 또 중요하지 않은지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런 분류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를 베어서 땔감을 마련하려면 톱날을 잘 갈아야 하듯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둬야만 일 하나하나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마무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속도를 늦추고 세심하게 삶을 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의 발걸음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삶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삶 속에 존재하는 소소한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길가의 작은 풀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짓는 작은 미소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무시되기 쉬운 이런 아름다움을 위해 속도를 줄이고 인내하면서 충분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